인사이드 아메리카.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매년 이 평균 기대 수명을 조사해 발표하는데요.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2017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6세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년도 2016년에는 기대 수명이 78.7세였는데요. 네. 0.1세가 줄어든 겁니다. 근데 기대 수명이 줄어든 건 뭐 이번이 처음 일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평균 기대 수명은 이번 조사에서 감소하면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3년간 연속해서 감소한 건 1915년부터 1918년까지 4년 연속 감소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때는 1차 세계대전 발발과 스페인 플루가 창궐해서 기대 수명이 줄었었는데요. 그 후 미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보건 의료 지원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높여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조사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네. 이 평균 기대 수명 하락은 미국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 유럽 국가에서 역시 평균 기대 수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대 수명이 5개월 단축됐고요. 이 밖에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 등은 평균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대 수명이 뭐 늘어나진 않고 멈춰 있다, 정체기에 있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 선진국이란 말이죠. 네. 이 선진국에서 기대 수명이 감소했다는 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이건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아니고 이곳 미국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꼽혔습니다. 먼저 첫째는 약물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네. 2017년 미국에서는 7만 명 이상이 이 약물 남용으로 숨졌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72%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특히 약물 남용하면 이제 떠오르는 약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오피오이드입니다. 오피오이드. 네, 잘 아시다시피 오피오이드는 마약성 진통제죠. CDC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오피오이드 사용이 30%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2017년 4만 7천 명 정도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에 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전체 7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중 거의 70%가 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사망한 겁니다. 야, 이거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미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네.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은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간 관련 질병이었습니다. 이 간경화 등 간과 관련된 질병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25살에서 34살 사이 남성이 간 관련 질병에 의해 숨진 사망률이 매년 8%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이제 역시 같은 연령대인 25살에서 34살 사이 여성들의 간 관련 질병 사망률은 매년 11% 이상씩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처럼 간과 관련된 이 질병이 늘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겠고 뭐 이 밖에도 음주 그리고 비만 같은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약물 과다 복용 그리고 간 질환 다 건강하고 관련이 된 건데 네. 마지막 세 번째도 이 건강 문제 때문에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건강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자살 때문이었습니다. 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네네. 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인 자살률은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러시아와 일본에서의 지난 10년간 자살률은 꽤 떨어졌다고 나왔는데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이 자살률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 전역의 자살률은 2017년 한 해에만 3.7%가 증가했고요. 1999년 이후로 보면 3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CDC는 이 약물 과다 복용, 간질환, 그리고 자살을 이 세 가지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줄어들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감소세를 이뤄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인들 4명 중에 1명은 은퇴를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도 왜 뭐 우리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도 은퇴할 생각인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인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근데 오늘 CNBC가 은퇴자들의 worst와 best state 어느 주에서 사는 것이 과연 제일 좋고 아닌 것이냐라는 이제 이런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재정 전문 사이트 bankrate.com이 조사해서 오늘 아침 발표한 걸 바탕으로 CNBC가 전했는데요. 네. 우선 조사에서는 5가지 조건을 따졌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은퇴자들에게는 재정일 겁니다. 그래서 재정 비롯해서 이 밖에 범죄율, 문화, 그리고 웰리스인데요. 웰리스는 웰빙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단어로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을 뜻합니다. 네. 그러면 은퇴자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부터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50개 주 가운데 은퇴자들에게 가장 나쁜 곳 5주입니다. 45위는 워싱턴주였습니다. 워싱턴, 그래요? 서부 네. 워싱턴이요? 네네. 네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왜 이게 에버그린 스테이시잖아요. 네네. 뭔가 건강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발된 발전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앞서 전해드린 그 5가지 요소, 재정, 범죄율, 문화, 기후, 웰리스 가운데 문화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4가지 요소에서 모두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외인데요, 여기는. 네. 네. 여기서 최하위 15위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46위는 일리노이주입니다. 일리노이주는 웰리스에서 최하위 2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재정에서도 11번째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47위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에서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기후가 상당히 안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범죄율이 뉴멕시코주와 함께 전국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가 범죄율이 그래요? 높아요? 네. 오, 처음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은퇴자들이 거주하기 최악의 주 나머지 2곳은 어디입니까? 48위는 뉴욕입니다. 이 뉴욕은 사실 끝에서 2번째를 기록한 게 다행이다 할 만큼 워낙 은퇴자들이 살기 최악의 주로 꼽혀왔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그렇죠. 들어서 맞아요. 너무 비싸요. 네. 네, 또 기후도 13번째로 나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화 면에서는 전국 7번째 좋은 점수를 기록했고요. 범죄율도 오히려 매사추세츠주와 함께 11번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뉴욕보다도 은퇴자들이 살기 더 나쁜 주는 바로 메릴랜드입니다. 메릴랜드는 전체적으로 순위가 다 밀려나면서 최악으로 나왔는데요. 그나마 기후에서는 18번째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것들이 워낙 나빠서 은퇴자들의 월스트 스테이트로 꼽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쁜 주는 알아봤으니까는 좋은 주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베스트 스테이트 5는 어디예요? 네,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5위는 선샤인 스테이트,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작년에도 5위를 기록했는데 1년 사이 순위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플로리다가 후한 점수를 받은 건 아무래도 기후였습니다. 놀랍지 않죠. 네. 기후가 좋은 주 2위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후가 가장 좋은 주는 하와이였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 쪽으로 은퇴 계획 세우셔서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어서 4위는 사우스 다코타인데요. 웰리스에서 10위에 자리했고요. 문화가 12위에 랭크됐습니다. 이건 좀 의외라는 평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3위는 미주리주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가장 편한 주로 나타났는데요. 미시건주와 함께 재정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아이오와였습니다. 재정, 웰리스, 범죄율에서 전반적으로 다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가장 안 좋은 게 34위의 기후였습니다. 이게 다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지금 통계 자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네. Anyway, 은퇴자들이 살기 가장 좋은 주는 어디로 나온 거예요? 네브라스카입니다. 네브라스카? 네. 웰리스에서 8위, 재정 14위, 범죄율 19위,
문화 21위 모두 다 상위권을 차지했고요. 네. 가장 안 좋은 점수를 받은 게 기후였는데요. 옆에 붙어있는 아이오와주와 함께 기후가 30위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후도 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는 언제 나오나 네. 계속 주의 깊게 듣고 있는데 뭐 베스트에서도 안 나오고 월스트에서도 안 나왔단 말이죠. 네. 캘리포니아주 점수는 어때요? 캘리포니아주 순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습니다. 43위였습니다. 거의 하위권이네요. 네. 앞서 전해드린 요소 4가지 중 순위가 꽤 엇갈렸습니다. 문화, 기후, 웰리스는 각각 17위와 13위, 그리고 19위로 나름 이제 상위권에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예상하시다시피 재정적인 부분에서 비싸죠. 점수를 너무 많이 비싸서. 까먹었습니다. 네. 재정 점수가 49위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은 34위로 그나마 중간은 갔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 합쳐서 캘리포니아주 43위에 랭크됐습니다. 두 분은 제가-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네. 박현경 기자는 어. 지금 가장 살기 좋다는 네브라스카 가서 사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남고 싶습니다. 아이오와주 가실 거예요? 아니요, 싫습니다. 이정은 앵커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워싱턴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워싱턴주요? 예, 근데 아까 월스트에 꼽혀 있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워싱턴 네. 비가 많이 와요. 음. 그런 날씨가 날씨. 좀 안 좋아요. 그런 날씨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래도 공기가 맑고 깨끗하고, 네. 뭐, 치안도 좀 안정이 돼 있을 것 같고, 예. 여기서 보면은 뭐 플로리다도 한국 분들이 가서 살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제가 이 플로리다를 가서 봤을 때도. 네. 그렇다고 해서 사우스 다코타, 네. 미주리,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이런 데 가면은 우리 한국 분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선호하시는 주는 어허.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하와이, 그다음에 일리노이, 시카고가 있는 네. 일리노이주라든지 또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라든지 네. 아니면 뉴욕이라든지 이 정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국분들은. 팜스프링도 저희는 더워서 싫다 그러는데 그쪽으로 또 은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팜스프링 쪽에. 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데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뭐 이 앱을 통해서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다 네. 좋은데 라디오 코리아 꼭 잘 나오는 곳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은퇴 계획을 한국으로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계시더라고요. 거예요. 네.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